사전에 이것이 수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다시 이상 없이 꺼내왔다라는 것을 연출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급하게 발표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핵심 증거물인 CCTV 기록 장치, DVR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먼저 이 CCTV 영상 기록 장치, 저장 장치, DVR 이게 뭡니까?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라고 해서요. 네. 배에 여러 가지 CCTV가 있습니다. 네. CCTV가 있으면 그 디지털 자료를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네. 저장하는 블랙박스 같은 장치입니다. 배가 출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영상 기록들이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저장됐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장치고 어떤 세월호에는 64개의 CCTV가 있는데요. 64개나 예, 있군요. 64개가 네. 그 하드디스크 하나에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는 그 테라급 용량,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뭐 기관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객실이라든가 아니면 조타실에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 있는 거를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용량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네. 타임라인이 다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복구하게 되면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인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장치죠. 자, 그만큼 중요한 장치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DVR에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는 그 3분 전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정작 중요한 사고 발생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구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녹화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3분 전에 끊겼나? 이게 의문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밝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사고 순간 내는 사고 직후라고 한다면 배에 어떤 정기적인 이상이 와서 그게 끊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텐데 있고. 3분 전이면 그런 일이 없었을 때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9시 반경고 그러니까 8시 46분에 CCTV 기록은 멈췄는데 CCTV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이 작동한 것을 봤다는 그런 증언도 있는데 네, 승무원도 그렇고 예. 승객들도 그렇고 생존자들 그렇습니다. 중에서 예.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근데 DV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을 했을 때 무슨 특별한 장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거든요. 그게 멈출 만한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8시 46분까지 차라리 아예 그 전에 아예 고장이 나 있어서 전반적으로 녹화가 안 돼 있었다면 모를까 3분 전에 멎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조작이 있었지 않았나. 그 3분 이후에 세월호 사고 당시 그리고 직후에 보여줘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의심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특조위도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황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속에서 꺼내기 전에 네. 그 안에 있었던 형태의 어떤 DVR에 사실 DVR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특정한 일이 났을 때 빨리 꺼내갖고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필요하죠. 네, 이게 네, 네. 풀어내고 손잡이. 그러니까 양쪽에 고무 패킹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물속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DVR은 화면 속에서는 없었다. 고무 패킹이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바지선 위에 꺼내놓고 마대자루에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분석할 때 보니까 그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반대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고무 패킹이 있다가 있던 게 빠지는 거는 뭐 가능하죠.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움직이다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예. 없었던 게 다시 붙었는 건 붙었다. 지가 생겨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열쇠나 이런 부분이 파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 말하자면은 실제로는 어떤 거를 열고 물속에서 이제 꺼내려고 하면은 힘을 써서 열거나 아니면 부수고 그런 상태면 파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 건져낸 건 멀쩡하다는 겁니다.
반대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반대는 멀쩡하고 꺼내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면 나와서 이제 분석할 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타임라인이 거꾸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두 DVR이 다르면은 설명이 되는 건데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의문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사위에서는요. 근데 뭐 조사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는 합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오늘 아침에 그 세월호 특조위에 박병호 진상규명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뭐 여러 군데 출연을 했더라고요. 자, DVR을 인양하던 날이 6월 22일입니다. 4월 16일 날 참사가 있었고요. 좀 굉장히 늦은 상황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날 상황도 좀 수상하고 이상한 점들이 좀 있었다 이런 건데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주로 유가족분들의 희생자 가족분들의 어떤 주장이라는 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게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범죄 사고가 있으면 경찰분들이 CCTV 제일 먼저 뒤져보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있으면 블랙박스 제일 먼저 찾았습니까? 그러면 해경에서 이런 DVR이라는 게 배에 실려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달이 지나서 6월에야 그것도 그 가족분들이 이걸 왜 안 찾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목소리를 높이니까 갑작스럽게 그걸 찾아냈었고 또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거 찾았다는 게 대서특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바로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마대자루 같은데 보관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져낸 건 가족분들은. 해군의 그 잠수성이 건져냈고 이거를 그냥 보관한 마대자루 건 같은데 해경이었고요. 해경이.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져낸 순간부터 해서 뭐 바닷물에 잠겨 있으니까 보온 작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수함이 그렇게 움직이려면 그때 당시 구조 작업이라든가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란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군인분들이 출동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근데 그날만큼은 웬일인지 굉장히 조용했었다. 네.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예, 일반 잠수부들은 그냥 들어가지만 해군 소속 잠수사들은 들어갈 때 복명복창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뭐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그때 그 독립 PD들이라고 그러나요? 그 저기 기록하는 그 PD들이 있어서 다큐멘터리 하는 분들이 예, 들어간다는 걸 알면 이제 그걸 찍었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는 못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부분들이 좀 또 이상하다. 네, 그런 부분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특조위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볼 때 이미 해군이나 해경이 DVR을 인양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갖고 있다가 지금 계속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조작한 뒤에 다시 물속에 넣어서 인양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네. 6월 22일 이전에 어느 시기인가 모르게 그거를 꺼냈다. 이미 꺼냈다. 중요한 거니까. 이게 조용히 이게 추정입니다. 조용히 꺼내갖고 봤다. 근데 그때는 손상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바닷물에 얼마 있지도 않고 부식도 안 됐을 테니까 그대로 된 영상이었는데 상당히 어떤 이상한 뭐 알려지면 안 되는 형태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일부를 조작을 하는데 조작의 방식이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똑같은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카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카피할 때는 문제가 디지털 지문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됩니다. 64개의 CCTV의 정보를 그러니까 새끼 꼬듯이 새끼를 꼬고 풀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풀어갖고 다시 이것을 넣고 어느 순간인가 46분에 멈추고 전기를 끊든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고스트 카피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어떤 기관이냐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든가 보통 쉽게 말하는 청계천의 어떤 상가에서 가능한가? 일반 그 정도 엔지니어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방송국 수준의 어떤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특조위의 주장분, 그러니까 유가족의 주장분들이고 네네. 그러면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좀 의문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로 정권 차원에서 무슨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까? 이건 사실 음모론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다라는 주장도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세월호 침몰 당시에 어떤 사고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원인 같은 걸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자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이른바 변침해에서 무게가 무게중심 밑에 쏠려 있었고 배가 제대로 운항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면서 넘어졌다라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영상 같은 것들은 뭐 내부 차량 내부의 화물칸의 블랙박스 이런 것들처럼 간접적인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최소한 64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사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찾을 수 있다라면 상당히 많은 큰 역할을 할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없어진 거라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예전에 사고 순간을 내부 영상처럼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를 찍은 그러니까요.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들도 다 달라가지고 조합하느라고 또 엄청나게 애를 썼고요. 그걸 많이 꿰어 맞춰서 같은 시간대에 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게 뭐 당시에 이게 침몰이 아니라 어떤 격침이었다든가 어떤 자연현상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이론들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아직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이 가족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특조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조사들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사단 꾸려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복사를 한 거라면 바로 남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혹시라도 디지털 자료가 의외로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다는 게 완벽하게 복원하고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들었더라도 또 전문가가 찾아보면 뭔가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남아있는 현재 있는 DVR부터 정밀 점검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시 꼬아서 넣을 정도면은 분명히 그것을 본 사람과 있다. 그래서 이 특조위에서는 제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보를 달라고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보가 필요한 거지. 네.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새 나올 수밖에 없다. 관련자들이.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한 형태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분명히 디지털 지문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사실 특조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렇게 입을 다물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제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저희들도 이 제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해주셔도 좋고 또 특조위에 있는 진상조사단의 단원들한테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텐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주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